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한번 배울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수, 얼음빙, 길령자 상당히 혼동하는 한자지요. 물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본뜬 한자고요. 얼음빙자는 앞에 부분에 점을 붙여서 얼음빙을 했는데 우리가 얼음이 들어가는 한자는 다 이수변을 쓰죠. 그래서 이수변에다가 물수를 쓰게 되면 이게 원래 얼음빙자인데 앞에 있는 점 두 개가 귀찮아서 이 점 하나를 여기에다 찍어서 얼음빙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길령자는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서 이 빗물이 길게 강을 타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을 그려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가 길게 바다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길다, 오랫동안 가다라고 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양이 비슷해요. 물하고 관련된 거지만, 자, 물은 물줄기 모양이고 얼음은 이렇게 앞에 있는 이수변의 점이 하나로 생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빙을 이렇게도 써요. 지금도. 그래서 이 길령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바다까지 흘러가서 길게 가더라 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우자와 깍지킬자가 있는데 이 또우자는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 모양이고요. 계속 손을 썼다 해서 이런 손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깍지킬지자는 우리가 큰 데에다가 가운데 점 찍으면 클테가 되는 것처럼 손 두 개를, 제 손 보시면 이렇게 손 두 개를 깍지를 딱 끼는 모습이면 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손을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서 손 모양의 또우자와 점을 찍어서 또 하나 있다 해서 깍지 낀 손을 쓰는데, 이런 한자들은 언제 쓰냐면 교차로 갔다는 교차로 서로 엇갈린다 라고 할 때 쓰는 한자라고 해요. 자, 세 번째, 비유 두령자가 있는데요. 비유는 하늘에서 구름이고요. 그 다음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가운데 있는 한자는 물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 속에 물이 숨어져 있다. 이게 떨어지면 비가 되는데 비우자하고 비슷한 한자가 바로 두량자예요. 이거는 저울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요. 이렇게 저울 때가 있으면 저울추하고 저울을 다는 이 무게하고 평행을 위해서 두 개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두량이어서 이건 무게 단위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금 한 냥이라고 표현한 돈 단위의 한 냥, 뭐 10돈, 이렇게 해서 37.5g 되는 금량을 할 때도 무게 단위로 쓰기도 하고, 돈, 조선시대 가면 한 냥, 두 냥, 세 냥, 이렇게 20만 냥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양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저울 모양이어서 두 개라는 뜻이어서 뭐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양친 부모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두 개라는 한자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몸기, 이미기, 뱀사자인데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이 몸기는 제가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아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먼저 이 뱀사를 보시면 이건 뱀하고 관련되는 한자는 아니에요. 원래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아직 온전하게 무릎을 혼자 꿇다거나 뭔가 뭔가가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아기여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제 뱀 모양으로 붙이고 우리가 천간지에서 뱀사로 쓰면서 뱀이 됐긴 했지만, 원래 몸기에서 아기 몸, 태아의 몸을 본뜬 한자라고 하고요. 이미 기자는 몸기보다 조금 올라가서 이미 뭐 하다, 이미 이렇게 한 거, 이미 기에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라고 표현하는 기왕, 이미 지나간 일 이렇게 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이미라는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기보다 이미 조금 나간 것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떤 책 보면은 농기구에다 쟁기나를 달아서 어떤 그 농사 짓는 모습을 해서 뭔가를 다시 벌써 빨리 이루었네, 혼자 삽질을 하는 것보다 그런 도구 썼더니 되었네, 그래서 빨리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라고도 하는데, 이미 기자는 좀 쉽게 가게 해요. 몸기에서 조금 올라왔네, 이미 왔네, 이미 나왔네, 여기는 다 붙었네 해서 몸기, 이미기, 뱀사 모양 구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모양 모아서 했어요. 물수, 얼음빙, 길령, 또 깍지 길자, 비유, 두량, 몸기, 이미기, 뱀사 모양 모아서 한번 구분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머리에 잘 넣어두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돌이킬판 버두자인데요. 돌이킬판자는 이렇게 언덕인 어떤 거울 모양이고, 또우자인데
이 또가 손을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손으로 내가 물건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놨다고 해서 손을 반대로 뒤집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돌이킬 바는 반대반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양이 비슷해요. 누구랑? 버두랑. 버두는 이 모양은 손이고 얘도 손이죠. 제가 손 모양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왼쪽 손이고요. 얘는 오른쪽 손이기 때문에 친구라 함은 서로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는 친구는 벗이다 해서 우정할 때 쓰는 벗 우자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니까 돌이킬 반하고 벗우자 똑같이 손이 들어가지만 얘는 손을 뒤집다, 얘는 손을 잡다가 되겠어요. 여섯 번째 밝은명하고 벗붕자를 보시는데 밝은명은 해도 밝고 달도 밝아서 밝은명자인데요. 벗붕자는 똑같은 한자가 되는데 이 벗붕자는 붕새라는 큰 새가 있는데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큰 새가 날면 뭇 다른 새들이 그 새 뒤를 따른 것처럼 큰 무리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떼지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들 우리가 붕이라고 표현하고 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나와 맞맞는 사람끼리 정치를 하는 걸 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벗붕자는 날개 큰 붕새의 날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무리들 해서 벗붕자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벗붕자는 우리가 친구할 때 붕우할 때도 쓰는 한자죠. 이렇게 붕우 그래서 새 날개 모양에서 왔고요. 달월 두 개라고 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공벼들 공자하고 나눌분을 보시는데 위에 8발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랫부분에 나사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나라는 모양이에요. 내 거를 나누는데 공평하게 나눈다 해서 공평할 공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가 관여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나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내 것을 나누었는데 여기는 진짜 나눌 때 쓰는 칼도를 써서 진짜 나누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칼도가 없어도 8팔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칼도를 집어넣어서 더 뜻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름명하고 각각각을 보시는데 저녁석하고 입구가 있어요. 자, 낮에는 햇볕이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보여서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사람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부르는 이름,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름명이었고요. 각각각은 이 위에 왔을 때 뒤져올지 천천히 뒤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 지각을 했다, 늦게 왔다, 다 늦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각각 다르더라 해서 윗부분에 있는 한자는 뒤에 온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변명이 각각 다르더라 해서 이렇게 만든 한자래요. 그래서 좀 유래를 보고 보시면 편하죠. 저녁에 이름을 부르고 각각 변명이 다르고 나누다인데 내 걸 나눠서 공평하게 진짜 칼로 나눌 때 밝은명하고 벗붕은 구분하는 모양을 잘 보시고 이거는 해와 달이고 이건 새 날개에서 본뜬 한자라고 해요. 돌이킬 바는 손이긴 하지만 손을 잡았냐 손을 뒤집었냐를 좀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영상 놓는 거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 모아서 보시면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한자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많습니다. 계속 영상 올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늘 감사드립니다.